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좌장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사실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워낙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제가 김일봉 원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일봉 원장님께서는 78년 경북의대를 졸업하시고 83년 경북의대병원 내과 전공의 과정 수료하셨습니다. 87년 경북의대 대학원 의학박사 취득을 하셨고 88년도부터 김일봉 내과의원 개원하시어 환자 진료 발전에 힘쓰고 계십니다. 더불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이사및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대한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등 초음파 발전에 있어서 정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일봉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원에 오게 돼 가지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3년에서 86년까지 지금 병원이 없어졌는 마산통합병원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래 오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2차 병원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좀 알바를 많이 했는 병원입니다. 동마산병원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진주제일병원 또 그 유명한 또 반도병원도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을 쭉 보니까 옛날 추억이 납니다. 벌써 뭐 30년도 넘었죠. 86년에서 83년에서 86년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마산통합병원에 근무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한 동료들이 창원, 마산, 또 진주, 또 부산에 개업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절이 가장 힘든 시절이지만 참 추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사 끝나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옛날 마산의 코아 양가라든지 부림시장이라든지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 참 종병 선생님 많이 오셨는데 인생에서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종병 시절입니다. 종병에는 그 경영자로 참가하지 않으면 평생 있을 수 없고 어느 시기에는 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내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학 선생님들이 임상 필드에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초음파입니다. 특히 이제 상복부 초음파가 작년에 보험됐고 하복부 초음파가 이제 금년 2월에 됐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아마 심장 초음파, 다른 초음파 다 됨으로써 이 초음파가 이제는 의사에게는 필수적인 진단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하지 못하면 이제는 임상의사로서는 중대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개원했으나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최호정 PD가 PM이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서 커리큘럼이 아주 잘 짜여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단톡방에 받지 못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오신 분 다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까? 혹시 빠진 분도 초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초음파 정례 강의 자료 선생님이 또 모르시는 정례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하복부 초음파 스캔법과 정례 대구 파티마 병원의 김대진 과장님이 담당하겠습니다. 김대진 과장 양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십니다. 우리 경북의대에 나오셨고 경북대학원 졸업하시고 경북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원장님, 과장님은 정말 올마이티죠. 위내시경, 내장 내시경, 초음파, EUS, 그 다음에 조형 초음파. 그러니까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올마이티 의사입니다. 이런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김대진 과장님의 하복부 초음파 스캔법 및 정례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좀 빼주십시오. 우리를 낮춰주십시오. 내가 넘어가서 안 돼. 너무
보험급여화에 대비한 이제 보험급여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은 여기 아니었는데 보험급여화 대비한 하복부 초음파가 조금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같으니까. 목차는 소아관 초음파의 스캔법, 그다음 급여의 초음파, 소장대장과 이제 순서가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중수 초음파의 질환, 그다음 기타 소아관 질환 등등 이런 것들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아관 초음파의 이제 스캔법을 정상적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변이 있을 때 관찰이 이제 용이하고 최대 부위 통증 위주로 중심으로 관찰합니다. 그다음에 저주파 탐촉자를 전체적으로 소아관 주행을 관찰하고 고주파 탐촉자로 병변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는 필요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 컨디션을 보면은 소아관 내 벽의 비율과 층 구조의 이제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내강이 이제 확장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 혈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주위 지방의 주위 지방 조직의 변화, 그다음 림프절의 비대, 그다음 액체 저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소아관은 위 내유리 기준에서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코자, 디뮤코자, 그다음에 sub뮤코자, 머슬, 그다음에 시로자,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주로 이제 까만 층이 이제 머슬층이 되지 않습니까? 2층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4층이 그러니까 머슬이 되는 것입니다. 까만 층이 이제 4층이 된다는 거. 주로 소아관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제 저주파로 볼 때는 3.5MHz 저주파로 볼 때 여기 터미널 1륨에서 이제 말단회장 터미널 1륨에서 IC 밸브를 통해서 맹장으로 이제 나가는 게 되는 이런 소견이 되고 고주파로 봤을 때도 3번이 이제 말단회장이 터미널 1륨에서 맹장으로 나가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소견은 소아스 머슬 뒤에 있죠. 소아스 머슬이 뒤에 있고 그 앞쪽으로 터미널 1륨이 에서 이제 식품으로 나가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초음파 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는 충수, 간, 담낭, 담도, 비장, 체장은 유전이 되었고 지금 이제 담, 충수와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소견을 관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대장 초음파 소견은 이게 뭐 유럽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1번 이렇게 A 콜론, T 콜론, 뭐 D 콜론, S 콜론 이렇게 이제 보라 이렇게 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콜론 여기 관찰하면 하우스라 마킹이 되는 관찰되는 A 콜론, 그다음 트랜스버스 콜론 여기 관찰되죠. 트랜스버스 콜론, 그다음 D 콜론 관찰. 그다음에 S 콜론은 소아스 모처 앞쪽에 S 콜론, 그다음에 렉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뭐 촬영을 그냥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복부 초음파의 표준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소장, 대장. 소장과 대장 8장 플러스 2장 보험이 되고 2장은 소아 비대 유문 표착증 있는 경우에 이제 행스캔을 그 유문부 행스캔, 종스캔을 2개고 그거 제외한 부분 흔하지 않죠. 그래서 상장 감막 동정맥을 포함한 장감막 스캔, 그다음에 해맹판 스캔, IC 밸브, 그다음 복부의 4분면에서 우하부에서 터미널 1륜과 그다음에 A 콜론 여기까지 내용을 잡는데 1, 2, 3 여기 4개 스캔이 되겠죠. 4개 스캔. 그다음 우상복부, 그다음 T 콜론이죠. 그다음 복부의 4분면인데 자상부의 장이 스캔된 거 D 콜론과 재준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복부의 사면부의 최하부의 S 콜론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사진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김대현 원장님께서 이제 촬영을 하셨고 인상 초음파학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채택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감막 사진입니다. 장감막 여기 지금 SMA 관찰되고 주위로 관찰 장감막 스캔, 그 다음에 IC 밸브, ICC라는 해맹판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하부 스캔, 그 다음에 A 콜론의 종 스캔이 되죠. 하우스라 마킹이 나오는 종 스캔, 그 다음에 터미널 1륨이 들어가는 우하복부 스캔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1륨 나는 거. 그 다음에 우상부의 T 스캔, T 콜론이 나오는 T 스캔, 그 다음에 자상부가 나오는 B 콜론이 나오는 B 콜론, 여기 심장이 좀 관찰되고 밑에 좀 날아가는 자상부 스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돌리면서 장상부 스캔이 재준음이 나오는 스캔이 되겠고, 자하부에서 S 콜론의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해서 S 콜론을 관찰되는 요 스캔이 이제 초음파 스캔이 이제 표준 진짜 소장 대장 초음파에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 원장님 이제 좋은 내용 사진인데 장감막 스캔에서 SMA에서 주로 제전 아테리가 분질하죠. 여기 SMA가 관찰되고 여기 공장 동맥이 나가는 요 부위 주의를 해서 이제 장감막 스캔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장감막은 군부 측에서 하고 말초 측에 차이가 없고 장감막의 배측에는 장요군 복부 대동맥이 위치하고 있고 장감막에서 SMA 기시한 제전 아테리가 펼쳐진 장관이 부착되어 있고 SMA 주위에 지방조직 이 농도 증가되면 장감막 비율을 열심히 하고 인테스탈 말로테이션 같은 것도 진단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잘 된 사진인데 이 사진이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SMA가 관찰이 되죠. 그래서 SMA에서
제주나 아테리로 나가는 여기에서 3번과 4번이 이제 잠깐만 기시도가 된다.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SMS 제주나 아테리 가는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만 스캔을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체장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SMA 관찰이 잘 되고 있죠. 이게 지금. SMA가 관찰이 되고 있고, 저편에서 혈관들이 약간 분지되는 게 관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관이 분지되는 그 주위를 해서 이제 장갑막 스캔을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MA에서 장갑막이 이제 관찰은 장갑막 스캔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화축을 촬영하는 스캔입니다. 1번, 2번이 아니고 1번, 3번은 우하복부의 A 콜론 종스캔을 촬영하겠죠. 여기에 프로를 이렇게 되고 A 콜론에서 지금 신장이 나타나죠. 신장에서 A 콜론으로 내려가는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화성 머슬까지 내려가는 요충이 A 콜론의 종스캔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맹관 스캔과 그 다음에 우하복부 스캔의 터미널 1륨이 거의 같이 촬영이 되죠. 거의 같이 촬영이 되어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터미널 1륨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1륨이고 터미널 1륨에서 터미널에서 ICV로 넘어가는 요 스캔이 되겠죠. 여기가 조금 사진이 조금 되게 좋진 않아요. 여기는 지금 10쿰이고 터미널 1륨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 맹 ICV과 이제 터미널 1륨 사진인데 여기 보면 터미널 1륨, 터미널 1륨 ICV로 들어가는 이게 ICV에 관찰되는 소견이 되겠죠. 확실히 한번 더 보시면 터미널 1륨이 ICV로 아까 관찰되죠. 이쪽에 그런 스캔을 촬영할 수도 있고 터미널 1륨에서 ICV로 들어가면서 아펜디스도 같이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소장대장의 아펜디스는 소장대장 촬영에 들어가진 않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터미널 1륨이 지금 ICV로 들어갈까 ICV로 해서 시공으로 나가는 게 관찰이 명백하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쪽으로 해서 그 아펜디스 관찰이 되죠. 아펜디스 촬영하려고 하는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펜디스가 굉장히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여기 지금. 네, 이렇게 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맹판과 우하복부의 터미널 1륨이 같이 이제 보이는 그런 스캔. 그 다음에 우상복부 스캔이 되겠습니다. 또 T콜론이죠. T콜론인데 T콜론을 그냥 눌러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스트릭 엔트를 보고 그 다음에 T콜론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보이죠. 간이 보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건 가스트릭 엔트는 위쪽이고 위를 경계와 췌장이 나오고 그걸 조금 더 눌렀을 때 T콜론을 관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은 T콜론을 그냥 막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는 T콜론을 더 좀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T콜론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D콜론이죠. D콜론은 신장이 주로 나오게 될 촬영, 굉장히 좀 돌려서 촬영을 해야 되죠. 돌려서 신장이 나오고 신장 뒤로 해서 이제 혈관, 소화관이 D콜론이 이제 관찰되는 이런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D콜론 촬영 보이죠? 여기 잘 D콜론이 촬영이 잘 보이고 그래서 뭐 D콜론 촬영 잘 됐을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그쪽 편을 또 관찰을 더 잘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촬영이 항상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화관 촬영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촬영을 자꾸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D콜론 촬영하면서 약간 안쪽으로 돌리면서 제주는 소장, 제주는 쪽으로 촬영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되면은 여기에 이제 소화관의 제주num이 되겠습니다. 제주는 이런 것도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아니면 막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굉장히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이런 식으로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는 촬영이고 소장과 대장을 이제 구별하는 경우는 소장은 소장의 윤상주름이 좀 관찰되고 대장은 아까 하우스트라에 있는 팽출상이 관찰되는 건 소장과 대장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복부 이제 S콜론 촬영, S콜론은 주로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촬영을 하게 되죠. 보면 소아스 머슬이 관찰되죠.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관찰되죠. 이게 소아스 머슬이죠. 이게 S콜론이죠. 뒤에 이게 소아스 머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소장, 대장, 초음파의 이제 영상이고, 그 다음에 충수 초음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요. 충수 초음파는 이전에는 저희가 2014년에 발표도 영상학까지 발표했지만 상행 대장 횡스캔, 그 다음에 상행 대장 종스캔, 해맹판 종횡스캔, 그 다음에 충수돌기 장축, 단축, 이런 식으로 5개로 주로 되어 있었죠. 5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상행 대장의 횡스캔, 종스캔, 그 다음에 해맹판,
그 다음에 충수의 장축, 단축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약간 더 바뀌었죠. 충수의 보험 기준을 말씀드리면 충수가 관찰되는 경우는 4+1이죠. 그죠? 사행대장 횡스캔, 종스캔, 충수의 장축, 충수의 횡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수가 그래서 보이는 경우에는 사행열장의 행스캔, 그 다음 사행열장의 종스캔 되죠. 그 다음에 충수의 장축 스캔, 충수의 단축 스캔. 이거 당연하겠죠. 4개 보이는 이런 경우. 창수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죠. 충수가 보이지 않는 경우 2+1입니다. 사행영장의 횡스캔, 종스캔, 그 다음에 맹장의 말단 부위 스캔이 되겠습니다. 충수가 빠지고 맹장의 말단 부위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주파 초음파에서 A 콜론에서 우측 요금까지로 이제 내려가는 촬영, A 콜론 이제 먼저 촬영을 하죠. 아까 전에 그래서 수하스 머슬까지 쭉 내려가는 충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 과정입니다. 예, 수하스 머슬이 관찰되어서 저주파에서 A 콜론에서 우측 요근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측 요근에서 종단상에서 횡단상으로, 종단상을 보다가 횡단상으로 약간 돌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종단상으로 내려왔으면은 종단상이 이렇게 이 수하스 머슬이 파이버가 이렇게 관찰되다가 동그랗게 관찰이 되어서 하고 앞쪽에 터미널 1륨이 나오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연속적으로 보면은 여기 신장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A 콜론에 종스캔에서 내려가서 C콤에서 내려가서 C콤의 끝까지 하면서 우측 요근이 나왔다는 거죠. 우측 요근의 종단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 횡단상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틀면서 횡단상 앞쪽에서 그 터미널 1륨을 주로 찾아 C콤 터미널 1륨과 이제 C콤을 이제 찾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하스 머슬까지 관찰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펜디스 조작했다. 아펜디스는 이제 아펜디스에 있는 해명편의 ECM 하방의 맹장물 일부 내측에 주로 시작되는 길이 5에서 7cm 정도의 관장단이고, 예, 그 아펜디스는 여러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아펜디스 끝 방향에 가는 방향으로 주로 아펜디스 어떤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펜디스는 지금 저기 텀 C꿈에서 주로 C꿈을 찾아서 앞쪽에 이제 열리는 부위, 그 다음에 중간 부위 끝까지 촬영을 해야지 이제 아펜디스 촬영이 잘 되었고, 점진적인 압박이나 체위 변경, 후방 압박이나 방향 충만 등을 해서 아펜디스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이제 아펜디스의 종스캔을 보시면 아까 이제 보신 사진인데 C꿈에서 여기 관찰이 버딩하는 관찰에서 관찰해가 아주 지금 아펜디스 잘 보이고 종스캔이죠. 아펜디스 종스캔으로 수하스 머슬이 관찰되고 아펜디스 종스캔이 굉장히 잘 관찰되면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스캔에서 C꿈까지 완전히 들어간 사진이 관찰이 되죠. 이렇게 관찰될 수 있고, 종스캔에서 행스캔을 아까 촬영했죠. 종스캔에서 지금 프로브를 약간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으면은 행스캔으로 촬영이 되고, 이 수하스 머슬이 어떻게 돼요? 파이버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서 행스캔이 되겠습니다. 행스캔도 한 부분만 촬영할 수 있고 행스캔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아펜디스의 끝까지 촬영해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 따라가고 있고 다시 끝까지로 돌아오면은 원래 들어가는 C꿈까지도 들어가는 것까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스캔에서 행스캔으로도 돌려도 벌써 촬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펜디스가 어떤 경우에 종스캔이긴 한데 다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프락시말 디스탈 일부만 보이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끊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여기 아펜디스 버딩하는 거 보이죠? 근데 중간에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는데 디스탈은 여기 좀 더 보이죠? 보이는데 중간에는 끊기는데 끊긴 건 아니겠지만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중간중간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의해서 한계를 잡았을 경우는 그걸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따라가서 트레이스 해보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죠? 중간은 디스커넥트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정상 아펜디스인데 주로는 뭐냐면 터미널은 뒤로 가는 경우 리트로 일리아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아펜디스가 커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펜디스는 아펜디스 버닝하고 있죠. 아펜디스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지금 옆으로 돌아가죠. 이쪽 편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 아펜디스 끝이 여기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아펜디스가 항상 리트로 일리아라든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아펜디스는 찾아서 계속 트레이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초음파의 노멀 아펜디스의 정상은 그 맥시멀 아웃 다이미터가 6mm 이하, 그 다음에 뮤랄 시퀀스는 2mm 이하, 그 다음 컴프레시브하고 논 텐덴스 있고 가스나 PCS로 약간 차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칼라 플로가 거의 없고, 블라인드 엔디드 튜블러 스트럭처가 있고, 페리스탈시스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이런 걸로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보면 인트라뮤나 게스인지 아펜디콜리시아스인지 아펜디콜리스인지 피시스인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게스가 있는 경우에 돌부터 말씀드린 돌은 당연히 후방에 포스트 어쿠스틱 섀도우가 생기죠. 근데 게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액고의 가스 음영이 생기고 되고 피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등액고의 분균질환 분변 음량이 생기고 반향 외상이나 후방 음영이 없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견초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질환 증례를 좀 보시면 남자 29세이고 알레르기 비행으로 왔고 아펜디콜리시아시스 관찰되죠. 그리고 시크니스가 있고 이건 이제 아펜디스의 아펜디스의 다이아미터 굉장히 증가되고 텐디스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고 요거는 지금 종단상으로 촬영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T를 찍어보면은 이게 아펜디콜리시아시스가 있고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되어 있는 그래서 어큐 아펜디사이티스, 아펜디콜리스로 진단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왜 이제 그래서 전형적인 아펜디콜라이티스의 파인딩 보면 타겟 리전이 주로 맥시멀 다이아미터가 7mm야. 그다음 뮤랄 시크는 3mm야. 아펜디콜리스. 그다음 파리 아펜디시얼 팻. 그다음 런 컴프레시브 하고 컴프레션 잘 안 되는 거, 베스큘라리티가 증가되고 림프노드 인라지먼트가 있어서 전형적인 이런 아펜디사이티스 있는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손준영 원장님 증례인데 61세 남자고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3층 서뮤코장이 두꺼워 하얀 층이 서뮤코자죠. 서뮤코장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이 이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고, 관찰도 굉장히 길쭉하고 서뮤코장이 이제 시크닝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포스 같은 게 이제 나온다 이런 거고, 그 수프러티브 아펜디사이티스는 불확실한 대충 구조고 중등도로 노란 순수 직경. 그 다음에 2층이 전망 고유층의 소실 두께 감소, 그다음 고액고의 전망 SM이 이제 시크니스가 증가한다. 칼라 도플러에서는 혈류 증가가 있다.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경희 원장님 증례인데 36세 여자고 이제 아펜디스의 맥시멀 다이아미터가 증가되어 있고 플로가 전혀 뜨고 있지 않죠. 플로가 뜨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갱그러너스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고액고의 전망 하층의 구소적 또는 전층이 단락되어 있고 용량을 지수하는 구소적인 액체 배류. 그다음 칼라 도플러에서는 중수벽 혈류의 감소 혹은 소실이 칼라 도플러에서 감소나 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그러너스 아펜디사이티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박신우 원장님 증례인데, 여러분 알레르기 페인으로 보면 아펜디스가 이렇게 관찰되고 옆에 압세스처럼 완전 플루이드 컬렉션이 관찰되고 있죠. 완전히 여기 지금 압세스처럼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 즉 중수지의 액체 저류가 관찰되고 점막 하층의 전층이 소실되고 점막층이 파열, 비대칭적인 중수벽 비율, 그 다음 정수리 용량 내부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액골 분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은종 원장님 중인데 10살 남자고 에피가스릭 페인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뭐 초음파 보면은 이게 초음파가 처음에는 프락시멀 사이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디스탈 사이드에서는 사진이 뭐 되게 좋지가 않아요. 디스탈 사이드에 약간 뭐 아펜디스의 딜라테이션이 관찰되는 소견이고, 프락시멀은 괜찮다고 되어 있고 디스탈에서는 아펜디스의 다이아미터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포칼 아펜디사이티스가 디스탈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수 전장의 주로 원이부 3분의 1로 국한되는 염증으로서 근이부는 정상적인 중수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재정례인데 56세 남자고 알레르기 디스컴포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터미널 알륨이 관찰되고 아펜디스에서 이제 버딩하는데 굉장히 휴지한 약간 뭐 시스틱한 병면이 관찰되죠. 아펜디스 맞죠? 터미널 알륨 시큼에서 연결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터미널 알륨에서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딜라테이션 영향이 있는 이런 딜라테이션이 있는 시스틱한 네이처의 병변이 관찰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병변이냐 하면 CT보다도 이렇게 명백하게 아펜디스 주위로 해서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시스틱한 메스고, 요거는 이제 수술까지 했는데 아펜디스 뮤코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히 어브노멀한 어큐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초음파에서는 시스틱 메스 위드 베리어블 인터널 에코제네시스 관찰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제 뮤코실 가는 건 일반 어떤 소견이 되겠고, 그거는 뮤코자 하이퍼플라지아 심플 리텐전 시스트나 뮤시너스 아데노마, 뮤시너스 아펜디시얼 튜머 위드 어브 언설턴 멜링언트 포텐셜, 뮤시너스 아펜디시얼 아데노카시노마, 모든 것들이 초음파에서는 다 아펜디스 뮤코실이 되고 있고, 실제로 수술해 보면 이런 다양한 병리가 소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있는 소화관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화관에서는 초음파가 메스처럼 관찰되죠. 염증과 이렇게 초음파가 메스처럼 관찰되는데 다양한 것들이 말리는 또 비난 질환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T콜론의 폴립. 그 초음파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보면은 이제 콜론 내에 이제 초음파의 메스가 관찰되죠. 그러니까 라지 메스는 초음파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T콜론의 메스가 관찰되고, 이게 초음파가 콜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제가 그림을 찍은 거고, 여기 T콜론의 메스도 이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고주파로 촬영하고 저주파에서 명백하게 메스가 관찰되죠. 여기 보면 저주파에서 명백하게 메스가 관찰되는, 여기 메스가 관찰되죠. 그래서 콜론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라지 콜론 폴립도 초음파에 관찰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대장암 초음파인데, 대장암 초음파는 주로 이제 하이퍼에코익 쇼세그멘트의 월시크닝 관찰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하이퍼에코익 월시크닝 위드 센트럴 하이퍼에코익 루미널 컨텐츠인 것도 슈도키드니 사이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로 바이올 레이어는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콜론 월의 아우터 스무드 마진들이 굉장히 로스되어 있고, 수머너스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 리포노드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케이스인데, 75세 남자 복통으로 인테이션으로 스트럭처로 와서 S콜론의 아데노카시노마, 그 당시에는 제가 초음파에 뭐 아직 잘하지 못해서 메탈 센서를 시행하고 초음파를 보았습니다. 일반 당시에는 메스 자체를 제가 발견하는 게 어렵고, 스텐트를 하고 나서 관찰하니까 스텐트는 관찰이 잘 되었습니다. 이건 좀 옛날 사진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의 초음파성이 당연히 슈도키드니 사이크라는 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측 신장의 상부에서 전주성으로 비호된 저액호흡 장관벽이 보이고, 신장과 유사한 초음파 형태로 슈도키드니 사이크라고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68세 남자고, A 콜론 캔서를 IDA로 내원하는 환자고, US 상에서도 이제 일레귤러한 월시크닝이 관찰된 이런 속의 US 사진이고, 초음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초음파를 해보니까 슈도키드니 사이트의 키드니가 보이죠? 키드니 주위에서 명백하게 월시크닝이 관찰되고, 안에 인터널한 컨텐츠 관찰되는 요것들이 슈도키드니 사이트는 관찰되고, 이게 A 콜론 캔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일레귤러 월시크닝 메스 레크리전처럼 관찰되는 이런 속이 되겠습니다. 관찰이 잘 되고 있죠. 일반 바울하고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죠? 이 신장이 아까 보면요. 네, 그 다음에 환자는 콜론 캔서에 이제 이후 메타스타시스에서 초음파를 조영증강 초음파를 하니까 이게 일반 CUS에서 이후 메타스타시스 항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브에피세리얼 이름이 되는데, 서브에피세리얼 다이네 시스트는 이제 서드레이의 아네코익, 라이포마는 3층에 고했고, 에토픽 판크레아스는 2, 3, 4층에 하이포익고, 미스테란 인디스팅트 마진, 그 다음에 림판지오마는 3층에 아네코익, 그 다음에 브루너스 블렌드 하이플레이전 2, 3층에 있고, 주로 고했고, 그 다음에 요건 요소 B9이죠. 말리는 시간 이제 칼시노이드와 기스트가 있죠. 2, 3층에 칼시노이드는 하이포익코익, 기스트는 2층과 4층에 주로 하이포익코익 이런 거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터미널 1류 라이포마도 초음파를 잘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라이포마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어서, 라지 콜론 튜머는 초음파에 관찰이 되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실 수도 있고 팔로 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실염 증례인데, 박선 원장님 증례인데, 벽 외로 돌출되는 저액코의 종괴상이고, 종괴는 고액코, 그 다음 주위 장관벽의 부종성 저액코의 벽 비우상, 그 다음 종괴 외에는 고액코상이 관찰되어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소세그멘트에 세그멘탈 바우얼 시크닝이 있고, 이제 아펜디시아 페리콜릭 폐쇄 변화, 그 다음에 염증이 관찰된 이런 거에서 아펜디사이티스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38세 환자인데 일리아이티스도 나 있습니다. 이 환자 보면은 터미널 굉장히 월시크닝 염증이 있죠. 이 환자가 염증이 있고, 정상 터미널과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터미널륨에 월시크닝이 있고, 이 환자는 뭐냐면은 55세 남자 메젠트릭 림파데나이티스, 림프노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쪽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소아스 머슬이고요. 네. 환자는 15세 남자고 메젠트릭 림파데나이티스 환자입니다. 터미널륨은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림프노드가 관찰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소견이 이제 아펜디스가 정상인 걸 이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아펜디스가 정상으로 관찰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아펜디스가
어펜디스가. 이 환자의 진단은 메센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가 되겠습니다. 메센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는 셀프 리미팅한 인플라마토리 프로세스고 non-스페시픽한 코어주로 URI VH로 온 경우도 림프노드가 3개 이상, 주로 이제 소덱시스에서 5mm 이상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달 피처는 라운디드 클러스터 하이퍼에코에 갑니다. 그래서 일리아월 시크닝이 3mm 이상 되는 경우가 있고, 바울에서는 5mm, 5cm 이상 주로 이제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펜디스가 정상인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PMC 환자입니다. PMC 환자인데 PMC는 주로 서브뮤코자가 굉장히 서브뮤코자 두꺼워지는 그런 병이에요. 여기가 제 브레드가 되고 서브뮤코자 두꺼워지는 PMC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51세 이제 여자 환자로 레프트 콜론 유시 환자가 되겠습니다. 유시도 초음파를 보시면은 관찰될 수 있죠. 심장에서 내려가는 유시가 되겠죠. 굉장히 약간 스트레이트닝 되고 있고 서브뮤코자가 굉장히 스웰링이 되고 이제 이데마 같은 게 있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서브뮤코자 주로 3층이죠. 하얗게 되는데 서브뮤코자가 약간 붓고 이러면은 서브뮤코자뿐만 아니라 머슬층처럼 3, 4층이 부분이 좀 없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관찰이 잘 되고 있죠 지금. 오른손에 되어 있고, 이 환자는 72세 랩트 콜론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환자입니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보면은 여기 보면 명백하게 왼쪽 콜론에 이제 이스케믹 체인지가 와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굉장히 심하고, 이 환자도 초음파를 안 보시면은 신장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염증이 심하죠. 서브뮤코자가 얘가 주로 하얀 층에 이제 염증이 심해지지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얗게 좀 검게 되죠. 검게 되어서 뭐 원래는 또 아주 명백한 디스트럭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굉장히 뻣뻣하면서 검게 되는 저런 양상이 되어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바울을 안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정상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상 바울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생겼죠. 바울이 굉장히 좀 소프트하고 이게 굉장히 가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래 더 잘 유지되고 정상 바울이고 이런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의 양성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32세이고 엘레큐페인의 에피콜로직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인데 주로 아시겠지만 아펜디스는 콜론 월에 이제 아펜디자이티스에서 이제 약간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뭐 동그란 모양 아니면은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콜론 월과 벽이 연결되어서 삼각형 아니 사각형 다양한 각형의 염증이 생기고 그 밖으로 해서는 그 염증소 옆에 주로 이제 하이포에코의 림이 이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찰되죠. 여기 지금. 그래서 이건 디콜론 안티리얼 에스펙트의 포칼 패티 메스라이크 리전 있고 주위에 팻 인필트레이션 관찰되는 에피폴로이드 아펜디자이티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제 뭐냐면 소화관을 해서 이제 소화관만 이제 무조건 보게 되느냐 그런 소화관을 보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비뇨기 질환이라든가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서 다른 것 한번 훑어보고 소화관에 병이 없는가 다른 병명도 한번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요거는 이제 유레타 스톤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트윙클링 아티팩트로 이제 여기 스톤이 잘 관찰되고 또 트윙클링 아티팩트로 해서 유레타 스톤이 진단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임상 초음파학회에 보면은 하복부의 초음파 이제 판독지에서 하고 이제 일반 판독 소견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겠고 진단 초음파에서 충수 소장 대장 해서 여기 피감을 클릭을 하시면서 검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 여기 같이 인접 부위에서 검사를 하면은 1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해가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다 100% 이야기가 좀 어려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소관 초음파는 다른 초음파 틀려서 입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관은 아까 첫 장에서 설명했듯이 정상일 때는 잘 안 보이고 이상일 때는 잘 보인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관 초음파는 한번 배우시게 되면 그걸 고비를 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임상에서 유용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우리 고양장기 초음파는 환자가 초음파를 검사를 원해가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소아관 초음파는 배가 아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 우리 피지컬로서 얻지 못하는 유익한 인포메이션을 바로 베드사이드에 얻을 수 있고 환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바로 돼 가지고 우리 내과 의사의 경우에는 빨리 외과로 보내는 환자는 빨리 보내고 내과의 환자는 홀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나중에 개원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환자를 내가 홀딩할 것이냐 빨리 보내야 될까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은 소아관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질문 좀 어렵겠지만 생각나는 질문. 중소병 공부하는 내과 동식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음파를 저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복부 초음파일 때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것이 빼빼 마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펜딕스도 잘 보이고 일리움도 굉장히 잘 보이지만은 첫 번째는 퍼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또 리니어 초음파로 이렇게 툭 할 수도 없고 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팁이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하복부, 우하복부 통증을 하시는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일리움에 두꺼워져 있는 서브큐턴스에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게 또 맹장도 어펜딕스도 같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펜디사이티스를 의심돼서 이게 이제 일리움의 일렉티스에 의한 인펙션인지 아니면은 프라이머로 생긴지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DDX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견 선생님 지금 질문 들었습니까? 예. 네, 들었어요. 그 질문이 아주 조금 굉장히 이제 선생님은 아마 초음파를 많이 해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누구한테 대답할까요? 선생님이 하실랍니까? 조기현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고 두 번째는 조기현 선생님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선생님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소아관 초음파는 할 때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아관 초음파로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하거나 이런 사람 올 때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가 아파가 올 때 초음파가 잘 보이는 경우에는 아주 진단이 좋죠. 특히 아펜디사이트, 다이베틱 큐라이티스는 거의 소아관 초음파로서 진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오베스 한 사람이 오게 되면 일단 초음파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데피네타 다이그노스를 얻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우하복부에 가령 저해코 아펜딕스를 찾으면 좋겠지만 아펜딕스나 병변을 못 찾으면 부가적인 소견이라도 찾으시고 보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 다이그노스에서 CT나 MR이나 다른 검사를 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소관 초음파로 이 초음파로 해결을 한다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많이 한 사람이나 초보나 그 고민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세컨더리 아펜디사이티스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우리 조견 선생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한의원 내과 조견입니다. 터미널 일라이티스나 일리오시사이티스가 그러니까 앞에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으면은 아펜딕스도 같이 스웰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딕스가 또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기면은 주위에 터미널륨이 월티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질환은 또 림프노드도 같이 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게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펜딕스 근처에 이제 눌렀을 때 텐더니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임상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펜딕스 주위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심한지 그런 정도를 보고 이제 좀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아펜딕스도 물론 티크닝이나 다이아메트도 중요하지만 눌렀을 때 눌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스큘라리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는 아펜디스 주위와 그리고 주위 패드 인플라메이션이나 그리고
아펜디스 자체에 이제 블러드가 또 블러드상에서 이제 블러드 시그널이 뜨게 되고, 세컨더리일 경우에는 아주 초음파 기계가 좋은 경우에는 서브 실효자를 따라서 이제 그 혈관 도플러가 이제 신호가 혈관 신호가 뜬다고 돼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런 소견들을 참고해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견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임상적인 것과 이제 도플러 등 여러 가지 초음파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펜디사이티스는 염증이 무코사, 내강의 무코사에서 시작해가 거기 서브무코사, 머슬, 시로자, 바깥에 페리아펜디스로 번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아펜디스가 딜라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무코사, 서브무코사 염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데, 세컨더리 아펜디사이티스, 가령 터미널 일라이티스에 있거나 주위에 펠빅에 펠빅 캡에 PID가 있거나 다른 질환이 연결된 아펜디크스의 세컨더리 아펜디크스는 주변서가 시로사하고 서브시로사죠. 그래서 두꺼워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같이 시로사나 서브시로사죠. 그렇게 머슬이나 무코사까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세컨더리 아펜디사이티를 진단을 하려고 하면 아펜딕스 외에 주위에 있는 인접 장기의 병변을 찾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 아주 이때까지 다 돌아다녀도 이 많은 커플에서 이 정도로 심도 있는 질문 하실 분은 처음 봤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께 박수 좀 부탁합니다. 다음 또 질문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강의 진짜 훌륭한 강의인데 강의 내용이 너무 박탈합니다. 이 강의를 다 하려고 저 시간 1시간 정도 해야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계시다가 우선 내시경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초음파로 입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조금 힘드신 점이 있는데, 혹시 여기 종배에 계시는 분 중에서 초음파를 안 하신 분이 초음파로 소화관 초음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경험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에 있으면은 저는 제가 아시겠지만 초음파 기계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종병에 있으면은 반대로 해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까 케이스를 좀 봤지만은 제가 먼저 진단해서 경험을 했지만 진단해서 거꾸로 받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험은 자꾸 또 다른 사람보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기계만 확보하시고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초음파를 해서 다 백업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초음파를 해보시고 충분히 백업을 하고 자기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내시경 잡히겠으면 좀 쉽고 초음파 보면은 약간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그거를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 또 약간 보면은 뭐 재밌고 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초음파를 남에게 부탁해서 보는 거와 자기가 직접 보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임상 의사가 보는 거하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는 걸 소견을 하는 거 또 아니면 초음파를 보고 환자 손대고 또 다른 얘기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좀 장점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는 초음파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사립병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하고 잘 이야기가 되면 병원에 수입만 올려준다면 기계를 구입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귀찮다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재미있다. 이게 영상에서는 내시경이나 CT에 나온 성형 초음파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즐겁고 흥미롭다 생각하신 마인드만 가지시고, 세 번째는 처음에 입문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그 고비만 넘기면 아주 소환 초음파 재밌지 않습니까? 선생님 김대희 씨 때 정말 재밌죠. 재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종합병원에 계시니까 종배에서 나가 기억하게 되면 내시경 다 할 줄 알고 초음파 할 줄 알고 EUS까지 할 수 있고 나중에 좋은 초음파까지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은 완전히 올마이티 막강한 개원내과 의사가 되가 다른 주위의 선생님들이 아마 전부 다 존경과 공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째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강의 계속 연습합니까? 식사합니까? 네, 선생님 원래 저희가 그 예정